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업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28살 때부터 이제 올해가 40살인데 40살인데 12년 동안 이제 학원 강사를 하고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질문들 또 해줬던 솔루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등등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자, 사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아니, 말이 꼬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아마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는 게 재밌지,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두자면 두 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나눠질 텐데요. 공부가 좀 덜 지루한 사람과 공부가 너무 지루한 사람으로 아마 나눠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부가 좀 덜 지루한 사람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이 잘 돼 있는 그런 학생들이겠죠. 공부가 이제 너무 지겹고 지루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 자세나 뭐 반복적인 학습이 잘 돼 있지 않은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지겹고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할 때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이 아니던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습관이 잘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를 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이 우리가 조금 했을 때 성과가 나오면 그거에 관련돼서 즐거워서 더 많이 하지만,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해봤지만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오르고 정체기가 긴 시간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습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기가 오거나 성적이 안 오르는 떨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그 시기를 다른 학생들보다는 잘 버티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 시기를 거의 대부분 잘 못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떨어져서 결국에는 뭐 중학교 때나 성적이 비슷하게끔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음, 그만큼 우리가 이 공부라는 습관을 잡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부터 마음 딱 먹고 공부하겠다. 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이해를 못 해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결과물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런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참고 오랫동안 참고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면서도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점이 있어요.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잘하든 초등학교 때부터 잘하든 뭐 부동의 전교 1등이나 늘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있다고 쳐요. 그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잘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100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할 뿐이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이 한다고 100점을 넘어서 101점, 102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적이 좀 부족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다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항상 천장 꼭대기에 머물러 있는 그 친구랑 같이 같은 천장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그 친구랑 같은 위치와 같은 눈높이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는,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참음과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잘 못하다가 시작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특히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서 무엇이냐 하면 뭐든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쌓여져 있는 지식은 전혀 없다고, 제로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전에 몇 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다 한순간에 익힐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후행학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학습 원동력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력감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목표 지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결국엔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그 부분은 일단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까지 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해도 그 이전까지는 싹 없애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중학교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일단 이해가 안 가면 암기하고 공식을 외우고 유형을 익혀서 푸는 게 중요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풀면은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힘들겠죠.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푸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 원동력과 공부의 활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수가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일단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성과가 난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익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형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내용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많이 보고 많이 풀고 많이 익히고 많이 외워서 일단은 내가 정상적으로 교과서를 풀 수 있고 기본적인 문제지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기른 다음에 원리를 찾고, 그 다음에 뭐 이해력을 찾는 게 제가 봤었을 때는 더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여러 가지의 공부 계획을 여러분들이 많이 세웁니다. 그쵸? 우리 이제 다이어리나 아니면 플래너 같은 것들이 많이 잘 발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 자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작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 생각으로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플래너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공부가 부족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 시간을 정해 놓으면 집중이 되든 안 되든 그 시간은 그 과목에 책을 펴고 온전히 앉아 있는 그런 습관부터 들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거를 하지 않고 온전히 뭐 멍을 때리는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책상에 그 과목의 책을 펴고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냉장고도 열어볼 수 있고 너무나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정해진 시간에 그 과목의 책을 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앉아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책을 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내용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또 하나는 어,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가 이제 처음에 하면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쳐버리게 돼요. 내가 자괴감이 빠지죠.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해서 안 되는 거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3학년, 9년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3년 동안 안 되면 1, 2년 더 공부해서 대학 가면 되죠. 그쵸? 그게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현재 상황에 가장 충실한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재밌고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목표치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초반, 2학년 때까지는 원하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학의 목표치는 굉장히 높은데 우리의 성적은 그거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라든지 학교 시험, 지필 시험에 관련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재수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학생과 같은 삶을 살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지필 시험이라든지 학교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공부 원동력을 높여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필 시험을 보고 학교 생활을 최선을 다할 때 물론 이것도 조금 영리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대박이 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만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공한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증명해 주냐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학생이 많은 인내심과 참을성과 노력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과 어깨를 견주는 그런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뭐 성공률이 높지 않은 거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높지 않은 성공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이 순간부터 공부할래. 그러고 바로 책상에 앉는 거.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책상에 앉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